안동고을에 사는 권찬봉은 바보 사위 유서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명문 풍산 유씨 가문의 자제라는 말만 믿고 유서방을 무남동료 옥분이와 짝을 지어 대릴 사위로 맞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콩과 보리도 구별 못하는 쑥맥인데다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라곤 놀이패들과 어울려 탈춤을 추고 노는 일이었으니 권찬봉은 억장이 무너졌다. 이 눈빼미에 물 좀 대놓으라고 했더니 이 바보놈 또 어디로 샌 게야? 노발대발하는 아버지를 보며 옥부는 애가 탔다. 아버지, 논물 제가 다 데워 놓을 테니까 고정하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이놈이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천한 상것들과 어울려 다니며 밤낮 없이 춤판이나 벌이고 있으니 에휴, 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너도 단단히 각오를 해둬.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고 보면 알게야. 그로부터 며칠 후 옥부는 아버지가 유서방을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여보, 내일 아침 아버지가 우시장에 데리고 가서 암소를 사라고 시킬 거예요. 당신 암소하고 황소 구별할 줄은 알아요?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엉덩이 밑에 불알이 덜렁덜렁 하는 놈이 황소잖아. 아이고, 우리 서방님 똑똑똑 하시네요. 그럼 뭐 내가 바본 줄 알아? 아버지가 쫓아내려는 줄도 모르고 천진하게 웃는 남편을 보며 옥부는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소를 골라보라고 하시거든. 우선 이렇게 뒷짐을 지고 우시장을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그리고서는 그리고는 통통하게 살찐 암소 앞에 다가가서 입을 쫙 벌려본 다음에 이놈의 소 아구창도 없구나. 이놈의 소 아구창도 없구나. 이렇게 말이지. 잘했어요. 그 다음엔 목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멍에짜리도 튼실하구나. 멍에짜리도 튼실하구나. 네. 그리고선 엉덩짝을 탁 때리면서 엉덩이가 커서 새끼도 잘 낳겠구나. 장인어른, 우리 이소 삽시다. 여보, 근데 나 졸립다. 내일 하면 안 돼?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내가 소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절박한 그녀의 심정도 모른 채 연신 하품을 해대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며 옥부는 밤이 이슥하도록 연습을 시켰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권찬봉은 유서방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옥부는 대문간에 서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눈물진 얼굴로 바라보았다. 우시장에 도착한 권찬봉이 쓸만한 암소를 골라보라고 하자 뒷짐을 지고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소를 살펴보던 유서방은 한 암소의 콧두리를 잡고 입을 벌렸다. 이놈의 소 아구창도 없구나. 그 모습이 제법 그럴싸해서 지켜보고 있노라니 멍에짜리도 튼실하고 궁뎅이가 커서 새끼도 잘 낳겠구나. 하며 소 엉덩이를 철썩 때렸다. 그 참. 권찬봉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장인어른, 우리 이 소 삽시다. 유서방의 말을 듣고 권찬봉은 매우 만족한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유서방이 암소를 몰고 권찬봉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대문 안을 들어서자
종일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옥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헌데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다음 날 유서방은 처숙모가 몸져 누워 있으니 병문안을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처숙모 댁을 방문했다. 많이 아프세요? 대답조차 못하고 아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처숙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유서방은 돌연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강제로 벌렸다. 이놈의 소, 아구창도 크구나. 놀란 처숙모가 비명을 지르자 이번엔 그녀의 엉덩이를 철썩 때렸다. 엉덩이가 커서 새끼도 잘 낳겠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권참봉은 대노했다. 이놈이 감히 처숙모를 실형을 해. 당장 이 집을 나가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안 그래도 벼르고 있던 권참봉은 잘 되었다는 듯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매몰차게 사위를 쫓아냈다. 옥부는 애가 달았지만 워낙 대형 사고를 쳐버린 바람에 뭐라고 변호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여보, 이참에 내가 팔도 유람이나 좀 하다 오리라. 이런 말을 남긴 채 유서방은 괴나리 보찜을 지고 유유자적 멀어져 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신통하게도 처숙모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 그게 유서방의 덕이라며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유서방은 홀연히 돌아왔다. 바보짓은 여전했지만 권참봉도 포기한 듯 더 이상 그를 홀대하지는 않았다. 이 무렵 한양에서 높은 벼슬자리에 있던 유성룡 대감이 항리인 안동 하회마을에 내려와 있었는데 어느 날 유서방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항렬상 유성룡의 아저씨불이 되었다. 아재가 어쩐 일이십니까? 조카가 바둑을 잘 둔다고 그래서 내가 한 수 두어볼까 하고 왔지. 예? 저하고 바둑을요? 유성룡은 어이가 없었다. 바둑이라면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그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 이가 대국을 하자니. 허나 손위 아저씨의 청을 거절하기도 못해 바둑판을 마주하고 앉았다. 내가 손윈이 백으로 두겠네. 먼저 놓게. 서슴없이 백을 쥐는 유서방을 보고 유성룡은 고소를 금치 못하며 흑도를 쥐었다. 이 바보가 도대체 어떻게 두는지 한번 볼까 하는 심정으로 건성으로 바둑돌을 놓아가던 유성룡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흑대마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럴 수가. 한 수 물러줄까? 유성룡은 낯이 화끈거렸다. 국수로 자처하던 그로선 대단한 구력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판은 제가 진 걸로 하고 정식으로 한 판 더 두시지요. 유성룡은 정신을 집중하고 대국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세 판을 내리지고 나자 유성룡은 비로소 그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복의 조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세. 그걸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유성룡은 유서방의 말에 압도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일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다는 걸승이 찾아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할 것일세. 그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절대로 재워주지 말고 요 뒤에 있는 암자로 보내주게. 아, 예, 아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만, 근데 무슨 까닭인지 그건 차차 알게 될 것일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유서방은 돌아갔다. 과연 다음 날 저녁 무렵 파랑을 걸머진 걸승이 유성룡의 집을 찾아와 하룻밤 재워주기를 청했다. 훌쩍 큰 키에 체구가 건장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스님이었다. 소승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나온 승으로서 명산 대처를 찾아다니며 유람행각을 하는 중이온데, 평소 흠모해 마지 않던 유상공 어른이 이곳에 계시다기에 하룻밤 묵으며 높으신 교훈의 말씀을 들을까 하고 들렸사옵니다. 참. 나도 대사와 더불어 담론도 나누고 금강산 얘기를 듣고도 싶소이다만, 오늘은 집안 대사가 있어 외인을 드릴 수가 없소이다. 유성룡이 점잖게 거절을 했지만 걸승은 물러서지 않고 사정을 했다. 하면 문간방에서라도. 속인도 아닌 스님을 문간방에서 재울 수야 없지요. 참,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암자가 있으니 거기로 모셔드리지요. 이복의 춘삼이 얼른 스님을 모시고 가게나. 단호한 유승룡의 태도에 걸승은 별 수 없이 하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스님, 어서 오십시오. 하인의 안내로 암자에 들어서는 걸승을 유서방이 나와 반갑게 맞아들였다. 하지만 걸승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피곤해서 일찍 자겠다며 이부자리를 펴고 들어 누워버렸다. 바람에 흔들리던 인경 소리도 멎고 삼경이 가까울 무렵 잠결에 무언가 목에 닿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눈을 뜬 걸승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유서방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네 이놈, 이곳에 왜 왔느냐? 나지막하면서도 위험이 깃든 목소리였다. 나는 떠돌이 걸승이요. 대체 왜 이러시오? 네 놈이 외국의 첩자임을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부인을 할 때냐? 정곡을 찔린 듯 걸승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이놈아, 너는 네가 바다를 건너올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감히 내가 있는데 어디 함부로 조선에 왔느냐?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대인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숨기오리까? 모든 걸 거짓없이 말할 테니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승은 체념한 듯 유서방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외국이 조선 침략을 앞두고 파견한 닌자 출신의 첩자였다. 조선의 지형을 살피고 침략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인재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거 대상 중의 한 사람인 유성룡이 마침 하회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암살하려고 잠입했던 것이었다. 걸승의 실토를 듣고 유서방은 결연히 말했다. 외국과 조선의 전쟁은 천운이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허나 너희 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네 주군에게 알려라. 조선에도 인재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도 함께 전해라. 대인의 크신 아량에 감사드립니다.
걸승은 유서방 앞에 큰 절을 올리고는 황급히 남자를 떠났다. 그로부터 수년 후 유서방이 예견한 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7년의 전쟁 기간 동안 유성룡은 영의정으로서 조선의 내정과 군사를 모두 총괄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끌었다. 일개 고을 현감에 불과했던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천거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것도 유성룡이었다. 옛사람들은 유서방처럼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감추고 속인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을 이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이인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훈수를 두어준다고 믿었다. 지금도 어디엔가 그 힘을 숨기고 있는 이인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